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시간 없고 귀찮을 때 편의점 자주 가시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거 먹어도 괜찮나 고민하다가 결국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서 아무거나 씹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요, 편의점 음식이라고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편의점에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다이어트를 함께 해왔고 수만 킬로 감량을 도는 건강 한의사로서 무조건 참으세요 라는 말 대신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편의점 들어가서 뭐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편의점에도 은근히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구나 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내돈내산이고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저도 편의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의점 자주 가는데 저는 항상 가면 맨날 사는 것만 사요. 바쁠 땐 또 편의점에서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어떤 것들 위주로 고르는지, 그리고 제가 먹어보면서 좋았던 것들, 환자분들께도 실제로 추천하는 건강한 편의점 음식을 딱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 음식을 고를 때 기준은 1번은 당질이 적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2번 단백질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영양성분표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추천 음식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네? 뻔한 얘기 하실 거면 뒤로 가기 누르겠다고요? 잠깐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은 지키고 체지방은 줄이는데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단백질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그중에 가장 환자분께 많이 추천드린 단백질 1번이 계란입니다. 그래서 빼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계란 얘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노른자 꼭 먹어야 되나요? 노른자 먹으면 안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른자는 꼭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를 뺀다 그러면 계란 효과를 반도 못 누리시는 거예요.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있다고 보는데 흰자는 약 3.6g, 노른자에는 약 2.7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어떤 미량 영양소는 노른자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단백질 때문에 계란 먹을 거야 해놓고 노른자를 안 먹으면 거의 단백질 절반은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단백질 차원에서도 노른자는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극도의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 흰자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평소에 그렇게 극도의 다이어트 하는 거는 항상 추천드리지 않는 거 아시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도 노른자가 필요합니다. 왜냐? 노른자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지만 황함유 아미노산의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막 원푸드 다이어트 하거나 음식물을 너무 갑자기 확 줄이면 탈모 오거나 손톱이 안 좋아지거나 피부 푸석푸석해지는 분들 많죠. 이때 필요한 게 황함유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이 여러분의 모발과 손톱 이런 것들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꼭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나는 다이어트 하는데 예쁘게 살 뺄래 이런 분들은 꼭 노른자 같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하루에 최소 2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많아서 몸에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른자 2개까지는 건강한 정상 성인분들에게는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감동란 같이 2개로 나온 팩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계란 2개 정도는 꼭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콜레스테롤 환자이다 이런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계란 노른자의 양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계란도 종류가 많은데 반숙란, 훈제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란 많이 먹는데 계란 먹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노른자가 퍽퍽하면은 노른자 가루 때문에 사례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약간 그 반숙란, 약간은 노른자가 너무 퍽퍽하지 않은 상태로 나온 그런 계란 드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닭다리살입니다. 닭다리살이요? 다이어트엔 닭가슴살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닭가슴살 못지않게 닭다리살을 활용한 제품도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이 닭다리살 제품들 퍽퍽하지 않고 훨씬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덜 질려요. 닭가슴살 드시다가 이제 진짜 지겨운데 하셨던 분들 닭다리살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닭가슴살이야 했는데 너무 질려서 일일이 영양성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괜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품마다 영양성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르느냐인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닭다리살도 편의점에 가면 튀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훈제된 닭다리살을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제가 선정할 때 기준은 최대한 어떤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닭다리살입니다. 만약에 뒷부분을 봤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영어로 길게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뒷면에 소부산 칼륨, L글루탐산 나트륨 제제, 말하기도 어렵죠. 이런 것들이 쭈루루 적혀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깔끔합니다. 닭고기 94.97%, 정제소금, 분리대두 단백, 약간 설탕. 근데 설탕도 제가 보니까 한 1, 2g 정도로 적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설탕 없으면 훨씬 좋습니다. 일단 닭다리살 같은 경우 닭가슴살이랑 가장 큰 차이는 지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식감도 부드럽고 맛도 조금 더 있는 건데 다이어트 할 때 지방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칼로리 관점에서는 지방이 적은 게 훨씬 더 낫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툭불 한우처럼 막 기름 반, 살코기 반 이 정도의 많은 포화 지방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닭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저는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영양 성분표인데요. 보시면 탄수화물도 2g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30g이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드셔도 보통의 여성분들은 하루 필요 단백질량을 다 충족하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음식은 과자나 초콜릿, 사탕에 비해서 오래 씹고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겠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고요. 혈당도 훨씬 덜 올리고 과식도 유발하지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삼각김밥입니다. 원장님, 밥은 다이어트의 적 아닌가요? 맞아요.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또 요즘 진료하다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요, 참다 결국 폭발하고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당질도 하루 최소 필요 섭취량이 있다. 최소 50g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50g은 드셔야지 정상적인 뇌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도 잘 고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삼각김밥이잖아요. 아, 내가 진짜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이번 점심은 밥 너무 먹고 싶다. 그리고 시간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먹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 삼각김밥을 고를 때 영양성분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개를 봤습니다. 보통 삼각김밥에 들어가 있는 게 돈가스, 고추장 불고기, 스팸 같은 햄, 숯불 치킨 이런 겁니다. 가장 흔한 게 양념된 고기 또는 뭐 가공육이었어요. 이런 것들 일단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양념된 고기인데요. 양념된 고기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당과 포화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점, 굳이 하나로 뽑으라면 당과 포화지방이 합쳐진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양념갈비, 제육볶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저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나마 적으면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참치 삼각김밥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33g, 당은 1g, 포화지방은 1.6g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6g이나 있고요.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오늘 삼각김밥이 꼭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치 삼각김밥 고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음식은 바로 오징어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또 오징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아끼는 식품이고요. 바로 뭐 수치부터 보시죠. 오징어 같은 경우 건오징어 기준으로 100g당 단백질이 60g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또 당질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건오징어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오래 씹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건오징어 같은 경우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드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야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미 된 오징어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오징어는 조미가 안 된 오징어 100%입니다. 여러분들 편의점마다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영양성분을 보시고 최대한 첨가물이 없는 오징어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추천 음식은 스트링 치즈입니다. 여러분, 치즈는 뭘로 만들었죠? 우유로 만들었죠. 근데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우유보다 훨씬 좋습니다. 치즈는 우유에서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농축했기 때문에 먹었을 때 포만감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우유에 비해 단백질이 거의 6배, 7배로 뛰고요. 다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로리는 높겠죠. 그래서 이걸 또 다이어트에 좋고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죠. 저는 하루에 한 40에서 50g 내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는 하나에 24g이기 때문에 하루 2개 정도까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영양성분표를 좀 더 보면요, 우유에서 이제 유당을 거의 없앴기 때문에 탄수화물, 당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지방은 4.8g, 그 중에 포화지방 3g, 콜레스테롤 15mg, 단백질이 6g이나 있습니다. 계란의 거의 절반 이하의 무게인데 단백질량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비타민 A, 칼슘이 있습니다.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기도 좋아서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 먹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치즈 생각하면 이 네모난 슬라이스 치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휴대성 관점에서 스트링 치즈를 추천드린 거고요.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는 하나에 한 20g 정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장 정도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 출출할 때 괜히 편의점 가서 과자나 빵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입이 재미없는 음식들만 추천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에 그나마 좀 내 입을 달래주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뭔지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요아정이 먹고 싶을 때 요아정 대신에 먹는 라라스위트 아이스크림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라라스윗에는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먹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병원 아래 편의점에 제가 먹던 게 없어서 못 구해왔는데, 제가 제일 자주 먹는 라라스윗 아이스크림은 파란색이에요. 라라스윗 저당 초콜릿 바입니다. 제가 이걸 먹는 이유는 아이스크림인데 놀라지 마세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설탕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같은 단맛을 내느냐.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대체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먹는 제품 같은 경우는 영양성분표를 보면은 알룰로스 4g, 에리스리톨 6g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유에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당은 2.4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니까 지방이 있는데 14g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격받았던 이 식이섬유는 5g이나 있습니다. 어디서 왔나 봤더니 원재료명에 치커리 뿌리 추출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식이섬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영양 성분은 이렇고요. 대체당에 대한 어떤 논란은 아직도 좀 많습니다. 대체당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먹으면 설사를 일으킨다 하기도 하고요. 대체당이 설사를 일으키는 기전은 대체당이 뭐 잘못된 음식이다, 잘못된 성분이어서 라기보다는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같은 경우는 위소장에서는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대장 안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대체당은 한 10에서 2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라스윗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대 아무리 많이 먹어도 2개를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매일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 단계 너무 땡길 때, 그럴 때 해소하는 정도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는 입맛 자체를 단맛에서 좀 멀어지는 식습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흰 쌀밥만 먹어도 단맛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유화정이나 초콜릿이나 사탕 땡길 때 참아 보시고, 정 참다가 진짜 안 될 것 같다 이런 때 라라스위트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편의점 음식도 전략적으로 고르면 충분히 먹을 만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편의점이 다이어트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된 선택만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이어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 굶고 참는 다이어트 말고 먹으면서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법, 그게 진짜 오래가는 다이어트고요. 앞으로 편의점 들어가실 때 오늘 영상 한 번만 떠올려보세요. 잘 선택만 해도 그게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다이어트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